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단독 취재인데요. 문다혜가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이죠. 위장 전입. 이거는 아마 처음 제기하는 모든 언론에서 이런 그 문제고요. 그리고 그 문다혜가 위장 전입한 그 단독주택을 대통령 퇴임할 때 그 전세로 계약했는데 살지도 않은데 그 위장 전입을 해줬다. 근데 그 집을 나중에 퇴임하면서 대통령 문재인 전세로 얻는다. 그 집의 주인하고 그 문다혜하고 관계에 어떤 관계길래 위장 전입을 하게 그 허락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그 전세 계약을 하는데요. 그게 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데 그 단독주택인데 그 수상한 단독주택의 좀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 이런 그 내용입니다. 문다혜의 그 위장 전입 하면 이게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는데요. 문다혜가 그 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다? 2020년 말에 들어왔어요. 2020년 말에 태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문다혜의 집은요, 양평동에 그 7억 6천에 산 집에 안에 있었잖아. 우리 개발 정보 가지고. 그러니까 문다혜가 떠날 때 그 종로구 구기동에 집을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국에서 양평동 집을 삽니다. 그게 그 7억 6천이고 팔 때는 5억 천. 그러니까 2억 5천에 어디서 났느냐? 이걸 계속 추적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근데 양평동 집을 7억 6천에 그 산 집을요, 임대를 주고 그 나중에 2021년에 9억에 팔아요. 9억에 팔아요. 그러니까 그 문다혜가 자기 살 집이 없잖아요. 문다혜가 청와대에 살았잖아요. 그건 다 아시죠? 자기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 2020년 말에 돌아왔을 때는 양평동에 집이 있었는데 7억 6천에 산. 근데 그 집은 전세를 줬다가 그 다음에 2021년에 1월 달에 팔아버려요. 9억에. 많이 남겨먹죠. 1억 4천 남겼죠. 9억에 팔아요. 그러면 그 집에 안 살았잖아요. 문다혜가 그 청와대 살았잖아요. 근데 청와대 살았는데 그러면 이게 그 주민등록에 주소도 해야 되잖아요. 전입신고. 한국에 들어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한 달 이내에 살면서 한 달에서 살면 전입신고 안 하면 그게 위장전입 주민등록법에 또 처벌될 겁니다. 아마 1년 이하 벌금 처벌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 문다혜가 청와대 산다고 전입신고를 못할 거 아니에요. 아니 출가해가지고 결혼해가 나갔는데 뭐 출가 외인 떠나서 이런 독립된 생계 가족이 독립된 생계라고 재산 신고도 공개도 안 했잖아 문재인가요. 근데 청와대에 내가 삽니다 이렇게 주민등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민등록을 어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거예요. 도저히 문다혜가 청와대에 거주하는 동안 2020년 말부터 문재인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까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문다혜는 청와대 살았는데 그럼 이게 주민등록은 어디에다 해놨을까? 청와대에다가 자기 사는 데다가 주민등록 신고하면 이게 언론이 다 알잖아요. 청와대 사는 걸 시시 몰래 국민 세금으로 사는데 내가 청와대 산다고 주민등록 신고 전입신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살았을까? 이게 계속 궁금했던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단독 취재로 알게 된 거예요.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에다가 전입신고를 했냐? 서대문구 연희동에 29평 단독주택이 있어요. 거기에 2층에 전입신고를 해놨어. 누구 집이길래? 이상하잖아요.
서대문구의 연희동에 단독주택을 거기에 문다혜가 거기 산다고 위장으로 이게 전입신고해놓은 그 집이 정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보통 우리 친인척들을 뭐 위장 전입을 좀 시켜주는데 그 범죄거든요. 공범이에요. 근데 서대문구 연희동의 그 단독주택에 태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거기 사는 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다. 실제는 청와대 살면서. 이 자체가 이게 범죄잖아요. 위장 전입. 근데 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럼 2022년 5월 달에 그 문재인이가 청와대를 나가잖아요. 테마니까. 나가면 이게 그 문다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면 청와대 비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도 양산에 내려가 아버지 집에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다희가 청와대에 놓으면서 2022년 4월에 나올 때 고처음해가지고 전세를 얻는데 그 전세가 바로 그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독주택을 4억 8천만 원에 전세를 얻는다. 야, 자기가 그 위장 전입 신고한 집을 그 집을 전세 계약을 이렇게 만들어요. 4억 8천에. 거기 사는 걸로 2년간 올해까지 올해 4월까지 2년간. 근데 뭐 올해 아마 종로구 부암동으로 또 옮겼다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종로구 부암동은 전세인지 뭐 얼마에 샀는지 그게 기자들이 취재가 그걸 취재해보라 했잖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딘지 압수해간 종로구 부암동. 그거는 이게 제가 취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기자들이 좀 해보라니까 그게 왜 그 집을 팔아가 별장 산 건 아니거든. 하여튼 지금 사는 데는 종로구 부암동인데 문다혜가 청와대를 나올 때 전세를 얻은 게 서대문 연희동의 단독주택을 4억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근데 그 집은 자기가 위장 전입해서 살고 있던 산다고 허위로 전입신고한 이런 데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이 주인하고 문다혜하고 어떤 관계일지 상당히 관심이 가죠. 우리 아무나 살지 않는데 전입신고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까? 보통 믿을 만한 뭐 지인들이나 특별한 경우에 전입신고를 그 집에 하지 청와대 사는데 그 집에 산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혹시 그 집의 주인하고 문다혜는 어떤 관계길래 그 집에다가 태국 오면서 그 집에다가 전입신고를 해놨을까? 이게 첫째 의문이고, 그 다음에 퇴임할 때 청와대 놓으면서 또 그 집을 4억 8천의 전세를 얻는다. 자기가. 그러면 이게 뭔가 주인하고 좀 특수한 관계가 아닌가. 이런 데 의문이 들잖아요. 일단 법적으로 위장 전입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죠. 문다혜가 청와대 사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청와대에. 근데 그때 전입신고는 서대문 연희동 그 단독에 돼 있다는 거면 이거는 수사해야 되잖아. 검찰이. 위장 전입이 분명하니까. 이거는. 아니면 청와대에 솔직하게 산다고 전입신고 돼 있었는지 확인해 봐라고. 제가 확인한 거는 연희동 단독주택에 전입신고를 태국에서 돌아오면서 했다. 이런 데 취재입니다. 실제 대통령 청와대에 산다고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그때 대통령실에 청와대에 사니 안 사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게 어떻게 그 전입신고가 삽니까? 결혼한 사람이. 그러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그러게 첫째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다혜 자금이요. 너무 빕니다. 너무 안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문다혜가 뭐 땀 흘리가 남편이나 돈 번 게 없잖아. 근데 아들은 국제학교에 막 호화로 주택이고 살았잖아요. 근데 대충 봐도요. 제가 근데 대충 계산해 봐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자고. 생활비나 모든 거 빼더라도 단순하게 보면 태국 떠날 때부터 한번 보자. 떠날 때만 보면요. 그런 이야기 했잖아. 떠날 때는 종로구에 구기동에 빌라 5억 천에 떠나잖아요. 5억 천에. 그리고 태국에서 7억 6천의 양평동 빌라를
2019년에 태국에 있을 때 2019년 태국에서 삽니다. 2019년 5월달에 양평동에. 그게 7억 6천이니까 요거만 해도 2억 5천이 비잖아요. 요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별의별 불법 자금들이 동원되는 거겠죠. 근데 또 그 다음부터 이상해. 그 7억 6천에 산 집을 이제 2021년 2월달에 그러니까 청와대 들어가 살면서 2020년에 돌아가 그 다음에 몇 달 뒤에 2021년 2월달에 9억에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2년 안 돼, 1년 뭐 몇 개월 만에 파는 거잖아. 한 1년 8개월? 그 정도 만에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1억 4천을 남긴단 말이에요. 1억 4천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세금이 차익이 한 40%래요. 40%. 2년 미만에 팔면 40%. 그러면 이제 집 파는 것만 보면 9억에 팔아도 세금 빼면 8억 5천이 딱 재산액이 8억 5천이에요. 8억 5천. 9억에 팔아도 2년 이내에 팔아가 1억 4천 남기면 제가 세무사 다 확인했습니다. 팔면 딱이 8억 5천이 남는 거예요. 그거밖에 소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8억 5천도 2억 5천 앞에 게 소명이 안 된다. 그래 앞에 2억 5천은 또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이게 8억 5천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문다혜가 산 걸 보세요. 보세요. 바로 이게 우리 불법으로 오피스텔 개조해가 영업한 영등포 있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을 사가 불법 영업했잖아요. 그게 얼마냐면 이제 6억 7천 정도 돼요. 6억 7천에 오피스텔 사요. 근데 그거는 이제 대출이 있어요. 그거는 3억 얼마가 대출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한 3억 3, 4천 자기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대출이 있으니까 한 절반 보면요. 하여튼 오피스텔이 3억 얼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자기가 위장 전입했던 연희동. 이걸 이게 자기도 전세 살이 되니까 그걸 4억 8천은 대출이 없어요. 전세금 대출이 없어. 그러면 4억 8천이 전세를 얻어. 그 다음에 오피스텔 산 게 한 3억 얼마. 4억 8천. 그러면 이게 한 8억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게 제주 별장을 2022년 8월 달에 8월 달 몇 달 뒤죠. 2022년 4월 달에 제가 전세 얻고 놓았으니까 8월 달에 별장 3억 8천을 삽니다. 3억 8천. 이렇게 다 하면요. 한 11억 6, 7천 돼요. 11억 얼마? 6, 7천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건 이게 8억 5천 밖에 없잖아요. 8억 5천.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것만 해도 이게 한 3억 얼마가 빈다는 거예요. 또 빈다는 거예요. 앞에 2억 5천이 비는 거 빼고, 그래, 다 양보야. 앞에 2억 5천 비는 거 빼고 9억에 팔은 것부터 계산해보니 전세 4억 8천에 오피스텔 3억 얼마에 별장 3억 8천. 이것만 해도 10몇 억이니까 3억 얼마 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게 있잖아. 종로구. 지금 살고 있는 종로구. 지금 부암동에 살잖아. 이번에 음주운전해가 종로구 부암동 가려고 걸렸잖아. 이거는 그러면 이게 또 돈이 얼마에 샀냐 말이야. 이것까지 놓으면 이게 엄청난 차익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종로구 부암동에 주소나 얼마에 산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만약 비싸게 샀으면 더 난리죠. 물론 이제 아까 연희동에 4억 8천 전세가 끝나서 그 돈에 보태가 종로구 샀을 것 같은데 또 이게 얼마를 보탰는지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문다의 재산은 엄청납니다. 제주도 별장만 해도 시세가 10억 넘어요. 그 3억 8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억 8천이 넘어요. 그러면 시세마다 10억이 넘어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도 있고요. 또 종로구 자기 집도 있고요. 지금 벌써 이게 밝혀진 것만 현재 세 채 아닙니까? 다주택 세 채 아닙니까? 근데 문다혜가 돈 번 게 뭐였냐고. 출판사, 저거 아버지 책에 디자인한 거 출판사는 2억이라든가 또 자기는 1억이다 1억 5천이다 말 출판사는 디자인비가 2억이래. 문다혜가 자기 아버지 운명 책에 표지 하나 만들고 그게 2억 받은 그배 전부 게 나라 공금 현금으로 이게 김정수에 보내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타이스타제 뇌물 받은 거 아닙니까? 토리 게임즈부터. 이게 문다혜입니다. 한마디로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에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강조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위장 전입. 어떻게 대통령 청와대에 살면서 연희동 집을 전입신고를 했을까? 근데 우연히
근데 그 집을 우연히 퇴임하면서 그 집을 전세로 얻어. 뭐 이상하잖아요. 보통 퇴임하면서 전세 얻을 때 위장 전입했던 집을 전세를 얻는다, 이게 사회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연희동의 단독주택 실소유주 정체가 누군지, 문다혜하고 어떤 관계길래 그 집에다가 위장 전입을 받아주고 했는지, 이걸 밝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문다혜 자금 출처는 아무리 봐도 국세청의 조사 아니고 배소연이만큼 의심스러운 이런 상황이죠. 왜?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문다혜가 정식 직업이 없잖아요. 정식 직업이. 근데 벌써 배소연이 내채지만, 그건 뭐 이재명 거라는 게 그게 밝혀졌지만, 지금 이게 문다혜 거는 전부 다 문재인이 비자금이나 문재인께 다 들어갔나? 뇌물이. 아니면 이게 국민 세금이 들어갔나? 이런 데 의혹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이 문다혜가 두 번이나 이게 전주지검에 소환받고도 아예 그냥 가지를 않는, 생까버리는, 아마 문재인이나 김정수도 그럴지 모르지, 딸이 안 가는데 엄마 아빠가 갈랑 가겠냐고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결국 문다혜도 타이스타젯 이것도 피의자로, 서창호하고 피의자로 빨리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만 피의자가 아니고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까지 피의자로 해서 같이 재판 걸면, 그러면 이게 4명이 딱 서가지고 재판하면 얼마나 사이 좋아. 저 아버지하고 엄마, 그 다음에 딸하고 사이 딱 어차피 위장이온지 진짜 이혼 같긴 한데 4명이 모의가 서라 이거야. 그럼 이재명이는 법카,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3명이 딱 서서 재판을 받고, 문재인은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 서창호 이렇게 재판을 받는, 이런 게 일가족을 전부 공동 피고인으로 만드는 이런 엄정한 수사 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장 전입 이거는 단독이니까 철저하게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검찰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